권력자가 지금 서울의 수장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권력자가 어떻게 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미 보도자료로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이며, 어느 지역을 건들 것이며, 어느 네, 지역은 찍어 누를 것이다라는 걸, 어,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말을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단한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 해가지고 이건 이제 뭐 뻔한 거죠.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 네,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4년 동안 단 한 건도 서울에 아파트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임대 아파트나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허가는 내줬는데 일반 민간 아파트 개발 허가는 안 내줬다. 그럼 지금 입주하고 분양하는 곳들은 뭐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사업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입주하고 그렇죠. 분양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많은 그 공급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현 정권에서 뭐 오세훈 씨든 문재인 씨든 할 거 없이 어쨌든 서울은 새로 개발할 택지가 부족해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서울은 규제 지역이어서 청약 가점이 어마무시해서 로또 청약이고 네, 입주권 분양권 투자가 이미 막혔어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죠. 근데 그쵸. 재개발은 네, 어려워요. 그러니 재건축에만 몰리는 거죠. 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재건축이 재개발에 비해서 규제가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비롯한 규제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수익률이 떨어져요. 네, 근데 재건축의 장점은 아파트여서 쉽다. 그리고 재개발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다. 네, 네, 이제 그런 게 있죠. 네, 전매 제한이 걸리는 것도 재건축은 조합설비 인가에서 걸리죠. 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에서 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안전하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재개발은 아예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건축은 그래도 같은 아파트 내에 사람들이 낡은 아파트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거 함부로 또 재건축을 또 무너뜨리자 이렇게 하지도 좀 애매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영향력도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주제 두 번째에서 그러면 정말 택지가 없는가? 우리가 이제 서울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택지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그린벨트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태릉 골프장 네, 같은 그린벨트. 그리고 네, 서울에 또 은근히 산이 많죠. 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녹지 공간들이 풍부한데 지금 네, 공원으로 조성된 곳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이례적으로 미군이 사용했던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을 결정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발을 하지만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서울숲 같은 공원을 조성하는 개발. 그래서 네, 서울은 미세먼지도 점점 심해지고 서울의 녹지가 부족하니 녹지를 계속 보급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택지가 있지만 택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훈 네, 서울시장도. 그렇죠. 서울에 택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발할 택지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네, 택지는 존재하나 개발할 택지가 없다. 그건 그린벨트까지 일부러 건들면서 풀어서 여길 개발하고 싶진 않다라는 의미겠죠. 예. 네. 게다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본다면은 낙후된 지역들도 또 있는데 그런 지역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한테 이런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거 오게 되면 여기는 입주도 괜찮은데 왜 재개발 안 될까요? 딱 쳐다보면 거의 대부분 2종 7층 이하나 1종 혼합 지역이나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개발 계획이 있거나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타운하우스형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계속 노후도는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원칙을 다 깨버리고 재개발을 추진하기에도 뭔가 이젠 애매모호한 그런 땅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뉴스에서 때리죠. 네, 그런 데가 어디죠? 비오톱 1등급이 걸려있는 불암산 자락에 있는 백사마을이 그런 데죠. 예. 네,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정릉골이 그런 곳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월국 1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고 있는 일종 주거지역이고 산동네인 성북 2구역이 그런 곳입니다. 예. 네, 이문 그렇습니다. 3-1과 3-2가 결합 개발을 하지만 그 구역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네. 주변에 그 조선 왕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개발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데가 이례적인 곳입니다. 예. 이제 주제 3, 주제 4로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 해석을 하면은, 성규제 후 개발 정책. 이것만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현 서울시장의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전 서울시장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대체 뭔 차이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였고, 심지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네. 어, 이런 거 보면은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는 정상거래 여부가 의심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가격 다박 행위 이런 것들이 멈추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먼저 하겠다. 그런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풀이되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선규제 후 개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규제를 먼저 하겠다. 그 대표적인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한다는 그런 게 대표적인 거죠. 실제로 이 보도문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 자화자찬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그 예전에 서울시장이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장이었을 당시에 그때는 강남권 개발이 좀 많이 있었고 그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또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강남권만 이렇게 보면은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신축 아파트 시세가 생각보다 잘 안 놀라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뭐 서초구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그 강남 3구 전체가 그런 영향이 발생되거든요. 이건 마치 그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들을 보면은 신축 아파트가 계속 대장이 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그 강남권에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정체가 된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 서울 지역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의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왜 그 지난 파트에 아파트 강의를 하면서 재건축 파트를 굉장히 비중 있게 설명을 했고 재건축 예상 수익률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시사점을 던져줬고요. 네. 반면에 입지가 좋은 강남권 신축 아파트들은 투자용 매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꼭 그 반포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그 반포 쪽이나 서초동 쪽에 사는 분들이 판사나 검사, 그 중에서도 고위직이죠. 그냥 일반 평판사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고위직 판사나 고위직 검사 이런 분들이 그 반포 쪽에도 많이 사시는데 아니면은 강남 그 성형외과에 그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원장님들이 그쪽에 또 많이 사시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내가 그 강남권 신축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젠 좀 별로다. 그게 또 시사점 2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결과로 얘기해야죠. 어, 기간 대비 투자금 대비 얼마나 벌었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실거주를 고려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